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쳇바퀴 돌듯 고단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2일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국내 증시를 보면서 정말 국장엔 희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지난 월요일자 어썸레터에서 이번 주에 시장 안정을 기대해 본다고 했어요. 그동안 국내 증시를 괴롭혔던 악재들이 이미 다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도 당선됐고 미국 연준이 금리도 인하했어요. 지난 몇 달간 국장의 부진이 트럼프 당선의 선반영이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저 한숨만 푹푹 나오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어썸포트는 대선 한 달 전부터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선제적 대응이 있었기에 그나마 수익률 방어가 가능했지. 그저 넋놓고 있었다간 아주 계좌가 녹아내릴 뻔했어요. 사실 한 달 전 미국 주식 이민을 선언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국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만약 이 정도까지 하락할 줄 알았다면 아예 국내 주식 비중을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나마 미리 대응해서 다행이라고 위안 삼긴 했지만 씁쓸한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어요. 어썸포트에선 국내를 줄이고 해외를 늘리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중인데요. 대선 직후 해외 주식 수를 줄이고 수익 실현을 했다가 이번 주부터 종목 수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기존 종목은 아스테라랩스, 웰타워, 마이크로소프트, 에볼러스 뿐이고요. 나머지 뉴스케일파워, 트레이드데스크, 넷플릭스, 코인베이스, 아마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테슬라를 신규로 편입했고 현재 수익을 내는 중이에요. 트레이드데스크는 신규 편입을 계획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 진입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밀리는 시점에 진입에 성공했어요. 뉴스케일 파워 역시 어닝 미스로 주가가 급락할 때 신규 편입했어요. 최근 미국 주식은 많이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 넷플릭스, 코인베이스, 아마존은 소수점으로 보초병만 보냈는데요.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거래예요. 진입 이후 떨어지면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수점으로 일부 물량만 보내놓은 거예요. 신규 진입 후 손실 중인 종목은 테슬라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인데요. 테슬라는 떨어지길 기다리다 소수점으로 보초병을 보낸 상황이에요. 추가 하락 시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주춤할 때 신규 편입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빅테크 종목들 중에선 선전하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장기적으로 차선호주인 아마존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은 에볼러스의 경우 실적 발표 이후 비중을 조절하고 보초병만 둔 상황인데요. 손절 가이드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손절 또는 물타기를 결정할 계획이에요. 미국 월가의 고민은 도대체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오를까? 예요. 미국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 이상 상승했어요. 종목이 아니라 지수 자체가 20% 넘게 오른 거예요. 이 말은 굳이 종목을 고를 필요도 없이 지수 추종 ETF에만 투자해도 연간 20%의 수익을 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의 전망은 여기서 더 오를 거란 의견이 우세해요. 현재 미국은 나 혼자만 레벨업 상황이에요. 추가 상승 기폭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당시부터 지속해온 규제 완화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금융, 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규제 완화로 인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과거에도 규제가 완화될 때 해당 산업들의 주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트럼프 재선 이후 세금 감면 정책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세금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고용 증가와 같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소비자 지출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에버코어 ISI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이 더욱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에버코어는 S&P 500 지수가 내년 6월까지 6,6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어요. 이는 현재 지수보다 약 11.3%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에버코어 애널리스트인 줄리안 엠마누엘은 이번 상승장은 워싱턴의 규제 완화 정책이 자본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며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트럼프가 정책을 빠르게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이는 이번 상승장이 단기적인 랠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자본 시장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역사적으로도 현재의 강세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1932년 이후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강세장에서 152%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현재 상승률이 약 65%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상당하다는 판단이에요.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인 파라그 파테도 이번 대선 이후의 시장 상승 속도는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고 분석했어요. 그는 S&P 500의 주식 포지셔닝이 전형적인 선거 주기에서 볼 수 있는 과매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하게 반등했다고 강조했어요. 여기에 선거 후 변동성 프리미엄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시각이 강화된 것도 시장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수익률 측면에서 S&P 500보다 소형주를 담은 러셀 지수가 더 나을 거란 전망도 있어요. 펀드 스트렛의 연구 책임자인 톰 리는 트럼프의 재선이 특히 소형주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는 소형주는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과 미국 내수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어요. 향후 몇 년간 소형주가 S&P 500보다 100% 이상 초과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실제로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는 11월 들어 약 9% 상승했으며 지난 1년 동안 39%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상승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시티그룹의 스콧 크로너트는 S&P 500 지수가 6100을 넘어서면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높은 수익률에 따른 주식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BTIG의 시장 분석가 조나단 크린스는 현재 S&P 500 기업 중 약 27%가 52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주식 매수 타이밍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역사적으로도 S&P 500 구성 기업 중 25% 이상이 52주 최고치를 기록할 경우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를 제시했어요. 미국 지수에 투자한다면 러셀 2000 지수 추종 ETF를 고려해 볼 만해요. 그동안 미국 3대 지수 대비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러셀 2000의 경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예요.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는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미국 소형주들의 성과를 반영해요. 러셀 2000 지수는 시가총액이 작은 이 영역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국 중소기업의 성과를 보고 싶을 때 좋은 지표로 쓰여요. 거래량은 약 2,560만 주로 아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요. 운용자산은 69억 6천만 달러 정도고요. 경비율은 0.19%라서 큰 비용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어요. 미국의 중소형주 성장을 따르고 싶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특히 잘 맞고 유동성이 높아서 매매가 수월해요. 두 번째는 다이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페어 3배 ETF예요. 다이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페어 3배 ETF는 러셀 2000 지수의 일일 변동성을
역방향으로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예요. 즉, 지수가 1% 하락하면 해당 ETF는 3% 오르는 방식으로 지수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거래량은 약 2,390만 주 정도로 단기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거래가 활발해요. 변동성이 아주 커서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해요.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 시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것 같을 때만 활용하는 게 좋아요. 지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거나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자주 활용해요. 세 번째는 뱅가드 러셀 2000 ETF예요. 뱅가드 러셀 2000 ETF는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ETF로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처럼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해요. 낮은 경비율과 안정적인 거래량 덕분에 미국 소형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에요. 운용 자산은 약 12억 3천만 달러이고 규모는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보다는 작지만 안정적인 편이에요. 경비율이 0.10%라서 아주 저렴하고 장기 수익률에 유리할 수 있어요. 낮은 수수료 덕분에 장기 투자를 원하는 경우에 특히 유리해요. 러셀 2000 지수를 따라가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어요. 이 세 가지 ETF는 러셀 2000 지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투자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활용할 수 있어요. 중소형주의 장기 성장을 보고 싶다면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나 뱅가드 러셀 2000 ETF가 적합하고 지수 하락에 대비하거나 단기 매매를 원한다면 다이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베어 3배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도 로켓 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자고 나면 올라 있는 수준인데요. 드디어 13일 새벽 9만 달러를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1억 2,6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지난 7월 31일자 레터에서 미국 대선 테마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투자했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수익률이 20%에 달하고 원래 보유 중이었던 비트코인 수익률은 벌써 130%를 웃돌아요.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국내 주식 팔아서 비트코인이나 더 사둘 걸 하는 껄무새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자기 위안을 해봐요. 미국 암호화폐 업계 분위기는 완전 잔치집이에요. 이번 선거에서 돈 좀 쓴 효과가 쏙쏙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오하이오에서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가 상원 의원으로 당선되며 암호화폐 업계에 큰 희망을 주고 있어요. 모레노는 상원금융위원회 의장이자 강력한 암호화폐 비판자였던 셰로드 브라운 의원을 꺾고 당선됐는데요. 브라운은 그동안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어요. 선거 직후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리플랩스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레노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선거에 어마어마한 액수를 뿌렸는데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암호화폐 업계는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약 1억 7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기부해 친암호화폐 후보들을 대거 지원했어요. 덕분에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법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업계가 지원한 후보 58명 중 50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올렸어요. AP통신에 따르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8개의 경합지역도 있어서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러한 선거 결과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선거 이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앞으로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트럼프 당선자와 새로운 의회가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규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거예요.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국가준비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어요.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 깃발이 백악관에 휘날리는 밈을 리트윗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느끼는 희망과 기대감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규제 완화의 선두에는 팀 스콧 상원 의원이 설 걸로 예상되는데요. 스콧 의원은 암호화폐 관련 요건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에요.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민주당이 장악했던 시절에 멈춰있던 법안들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커졌어요. 예를 들어 올해 5월 하원을 통과한 금융혁신 및 21세기 기술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은 암호화폐 감독을 증권거래위원회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이관하여 암호화폐 산업에 더 우호적인 규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전에는 상원에서 진전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예요. 지금까지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성도 걸림돌 중 하나였는데요.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은행 접근성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현재 많은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과의 거래를 꺼리기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들은 은행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변동성이 크다는 자산 특성 때문에 은행들이 부담을 느끼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요. 지난해 2개의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이 무너진 것도 업계에 큰 타격이었어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들이 직접 은행 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준 등 주요 규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해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제출한 비트코인 ETF 옵션 상장 신청을 승인했어요. 이로 인해 블랙록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등 5개 현물 비트코인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거래에 물꼬가 트였어요. 아직 남은 절차가 있어 실제 거래 개시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상장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ETF 옵션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팔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베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풋옵션을 매수하고 오를 것 같으면 콜옵션을 매수하는 방식이에요. 비트코인 ETF 옵션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정착되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더 탄탄한 투자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도 비트코인 ETF 옵션 시장이 커질 거라는 기대가 많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까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트럼프의 정책, 비트코인 ETF 승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꼽히고 있어요.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번스타인의 가우탐 추가니 애널리스트는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2025년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2024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주요 이유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를 들고 있어요. 좀 더 낙관적인 예측으로는 코인 펀드에서 2024년 비트코인이 최고 5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예측은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사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고점이라 주의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취임 전까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는 직접 투자가 가장 좋지만 간접 투자법도 있어요. 어썸포트에선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편입했어요.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손쉽게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을 따라갈 수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최근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ETF의 옵션 거래를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는데요. 이제부터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주요 비트코인 ETF 상품들을 장점과 함께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예요. 거래소는 나스닥이고 운용자산 규모는 약 269억 달러예요. 승인일은 2024년 9월 20일이에요. 아이쉐어즈의 탄탄한 신뢰도와 대규모 운용자산 덕분에 유동성이 뛰어나요. 안정적으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에게도 적합해요. 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예요. 거래소는 뉴욕 증권거래소이고 운용자산 규모는 약 147억 달러예요. 승인일은 2024년 10월 18일이에요. 비트코인 관련 ETF 중 가장 오래된 상품 중 하나로 많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있어요. 기존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친숙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해 안정성이 높아요. 장기 보유 시 가치를 꾸준히 유지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해요. 세 번째는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예요. 거래소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예요. 운용자산 규모는 약 124억 달러이고 승인일은 2024년 10월 18일이에요. 피델리티의 신뢰성 높은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뛰어나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어 투자 접근성이 좋으며 중장기 투자자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상품이에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해요. 네 번째는 아크21 쉐어즈 비트코인 ETF예요. 거래소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이고 운용자산 규모는 약 32억 달러예요. 승인일은 2024년 10월 18일이에요. 아크와 21 쉐어즈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상품으로 기술주나 미래, 성장 산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 높은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에요.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해요. 다섯 번째는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예요. 거래소는 뉴욕 증권 거래소예요. 운용자산 규모는 약 27억 달러이고 승인일은 2024년 10월 18일이에요. 비트와이즈의 ETF는 소규모 자산으로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 중이며 중소형 투자자들에게 적합해요. 비트코인에 대한 소액 투자를 원하거나 ETF로 입문하려는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이에요. 지난 10월 특강 올리의 어썸픽이었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AI와 클라우드 시대에 꼭 필요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해요.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스위치와 전용 소프트웨어로 유명해요. 이 회사는 하이퍼스케일러라 불리는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네트워크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리스타의 솔루션은 대규모 AI 훈련에 필요한 GPU와 다계층 AI 가속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요. AI 모델 훈련 시 엄청난 연산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GPU와 AI 가속기를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AI 인프라 운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에 고객 맞춤형 설계를 제공해 기존 시스템에서의 전환 비용을 절감하도록 돕고 있어요. 7800 시리즈와 같은 AI 특화 네트워크 장비는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춰 설계될 수 있어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및 업그레이드 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줘요.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시장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2024년 3분기에 약 18억 1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 전분기 대비 7.1%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를 넘어선 수준이에요. 영업이익도 8억 9천만 달러에 달해 이전 분기보다 27.2%, 전년 같은 분기보다 47.1% 성장했어요.
주당 순이익 역시 예상보다 높은 2.40달러를 기록했으며 매출에서 남는 이익률도 작년 같은 시기에 63.1%에서 64.6%로 상승했어요. 이런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위한 스위치와 같은 제품뿐 아니라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만의 전용 운영 시스템인 EOS와 자동화 시스템 클라우드 비전의 성장이 큰 역할을 했어요. 쉽게 말해 아리스타의 네트워크 솔루션이 더 많은 데이터 처리와 AI 기술 활용이 필요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분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AI 네트워크 프로젝트 5개 중 모든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사실이에요. 상반기까지는 5개 프로젝트 중 4개만 수주했다고 발표했지만 나머지 1건까지 모두 확보하며 확실한 시장 입지를 다졌어요. 이 프로젝트들은 아리스타의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 스위치와 5만 개에서 10만 개의 GPU로 2025년까지 상용 구축될 예정이며 AI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아리스타의 솔루션이 최우선으로 선택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AI 네트워크 내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돼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기존의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는 AI 학습을 위한 고성능 연산이 점점 더 요구됨에 따라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 네트워크에서도 아리스타의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 스위치가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AI 네트워크의 성장세를 반영하여 2025년 예상 매출은 약 15억 달러로 보고 있으며 이 중 백엔드 네트워크 부문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렇게 AI 네트워크에 특화된 아리스타의 기술력과 제품이 더 많이 채택될수록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은 더욱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편 2025년 가이던스에 대한 명확한 업데이트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어요. 아리스타는 여전히 AI 매출 가이던스를 7.5억 달러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기대보다 다소 낮게 설정된 수치예요. 여기에 일부 빅테크 고객사에서 가격 압박이 확인되면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제품 단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타는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외부 압박을 잘 견뎌내며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요. 한국 시장의 분위기는 미국과 전혀 딴판이에요. 트럼프 당선 이후 주가가 연일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12일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각각 1.9%, 2.5%씩 떨어졌어요. 반면 미국 S&P 500이랑 다우 지수는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코스피는 블랙 먼데이 이후 약 3개월 만에 2,500선을 잃었고 코스피 200도 연저점 근처에 머물렀어요. 이날 한국 시장에서는 전체 종목의 82.7%가 하락했고 무려 591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생각해 볼 점은 국내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빠지나? 인데요.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국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곧 반도체 주식과 같은 의미예요.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건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반도체 섹터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피해주로 꼽히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시장이 연일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도 미국 반도체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특히 12일 대만 TSMC가 중국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 창신 반도체가 선단 공정인 DDRO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었어요. 여기에 칩스법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이미 트럼프 당선 전부터 그의 당선이 국내 시장에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현실화되니 예상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 수준은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수준이지만 급격한 반등은 쉽지 않아 보여요. 국내 주식은 미국과 반대로
지수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는 레버리지 추가를 추천하지 않아요. 지수 하단이 어디까지 밀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2400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11월 12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한 달러당 1,403원 50전을 기록했어요. 환율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보호무역과 관세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미국 경제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 상황까지 더해져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해요.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미국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이에요.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경제가 혼자만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공약도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런 강력한 경제 호조가 달러 강세를 더 지지하면서 원화 약세와 맞물려 원달러 환율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반해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성장 둔화를 겪고 있어요. 최근에는 국내외 여러 경제 지표가 한국 경제의 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어서 환율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출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외 리스크가 커질수록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기 쉬워요. 따라서 수출 둔화는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을 더욱 촉진하게 돼요.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가 약화될 경우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 원화가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아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강달러와 고금리 현상이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화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시장에서는 이를 뉴노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FLNG, 즉 부유식 액화천 연가스 생산 설비 같은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크게 기대받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메리츠증권에서는 더 높은 20,000원으로 제시했어요. 주요 성장 전략과 실적 요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FLNG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어요. 특히 LNG 운반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분야에서 강한 수주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FLNG에서도 글로벌 주요 업체로 자리 잡고 있고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따내고 있어요. 2024년 3분기 실적에서는 매출이 2.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99억 원을 기록했어요. 일회성 비용이 조금 발생했지만 조선과 해양 부문의 고수익 프로젝트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메리츠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예정이에요. 2024년 매출은 9조 9,817억 원, 영업이익은 4,944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6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매년 개선될 전망이에요. 올해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셔틀탱커 등 다양한 선박에서 좋은 수주 성과를 거두었어요. 연내 추가로 다수의 LNG 운반선 계약과 모잠비크 코랄 FLNG 프로젝트까지
체결하면 연간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장기 수주잔고를 탄탄히 쌓은 덕분에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기대돼요. 삼성중공업의 재무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메리츠증권은 2026년에 삼성중공업의 ROE가 1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요. 배당은 아직 없지만 수익이 쌓이면서 재무 안정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요. 미래에셋과 메리츠증권에서는 각각 PBR을 1.9배와 3배로 평가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을 높게 보고 있어요.